네, 바르셀로나가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벤피카와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차전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바르셀로나가 승점이 7점, 그리고 벤피카가 승점이 5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경기가 바르셀로나는 바이에른 뮌헨과의 원정 경기가 남았고 벤피카는 디나모 키예프와의 경기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르셀로나가 바이에른 뮌헨과의 최근 전적이 굉장히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 이제 확실하게 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벤피카는 디나모 키예프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만약에 거둔다면 바르셀로나가 바이에른 뮌헨과 이제 무승부가 좀 돼도 벤피카가 승리를 마지막에 거두면 8점, 바르셀로나가 마지막 경기를 무승부로 이제 기록을 하면 8점인데, 여기서 또 벤피카가 바르셀로나보다 이 상대 전적에서 우위거든요. 벤피카가 바르셀로나를 3대0으로 이겼던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바르셀로나가 3위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마지막 경기를 이제 벤피카가 무조건 이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바르셀로나는 바이에른 뮌헨을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과연 바르셀로나가 바이에른 뮌헨 원정을 가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물론 이제 바이에른 뮌헨은 조별리그 1위를 지금 확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경기에서 분명 뭐 로테이션을 돌릴 예정이겠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가 바이에른 뮌헨 원정에서 승리를 만약에 거두지 못한다면 정말 바르셀로나가 3위가 되면서 유로파 리그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지금 바르셀로나에게는 너무나 큰 위기가 되어버렸고, 이 차비 감독이 부임한 이후 두 번째 경기였기 때문에 완벽한 경기가 될 수는 없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가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었는데 결국에는 결정짓지 못했다는 것, 이게 정말 좀 아쉬운 경기가 아니었나 하네요. 정말 이제 바르셀로나가 유로파를 갈 수도 있는, 유로파 리그로 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약간의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몇 가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좀 꼽아본다면, 확실히 차비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차비 감독이 원하는 축구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경기가 좀 아니었나 합니다. 일단 차비 감독이 오늘 경기에서는 3-4-3 전형으로 나왔는데, 이 3-4-3 전형이 이 차비 감독이 알사드에서 사용했던 3-4-3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었어요. 일단 최전방에 멤피스 데파이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고, 그 밑에 가비와 니코 곤잘레스, 이 두 명의 선수가 이 3톱을 형성했는데, 이 가비나 니콜로 곤잘레스는 아무래도 중앙 미드필드에 가까운 선수니까 거의 뭐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했고,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더용과 부스케츠가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원에 가비, 니코 곤잘레스, 더용, 부스케츠, 이 4명의 선수가 밀집해 있었는데, 이렇게 중원을 굉장히 밀집해서 사용하는 것이 차비 감독이 알사드에서 보여줬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셀로나 지금 스쿼드 안에 가비, 더용, 니코 곤잘레스처럼 굉장히 재능이 있는 미드필더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차비 감독의 전술이 바르셀로나에 굉장히 맞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이번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가 이 중앙에 많은 선수들을 배치하는 것과 동시에 차비 감독은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죠. 그러면서도 이제 알사드에서 보여줬던 것 중 하나가, 이 중앙에는 한 4명, 5명의 선수가 중앙에 밀집해 있고 좌우 측면에 윙백이 넓게 이제 벌어지면서 상대 수비를 좀 분산시키면서 이 중앙에 있는 선수들이 좀 플레이할 수 있게, 좀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이런 플레이들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왼쪽에 알바, 그리고 오른쪽에는 데미르가 나오면서 좌우 측면을 잘 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르셀로나가 이 벤피카의 수비를 좌우 측면으로 잘 이제 분산시켜주고, 그리고 중앙에서는 데파이, 가비, 니코 곤잘레스, 더용, 부스케츠, 이 4명의 선수가 잘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니까 이 바르셀로나에서 차비 감독이 보여주는 축구가 굉장히 좀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리고 그 축구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던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좀 아쉬웠던 점은 당연히 경기를 주도하는 과정에 있었지만 결국엔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 분명히 좋은 찬스들은 많았거든요. 뭐 데파이가 1대1 찬스를 놓쳤던 장면들이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데미르가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골대를 맞췄던 장면이나, 분명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지만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게 결국엔 바르셀로나의 발목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막판에
데미르가 좀 힘이 빠지면서 부상에서 복귀한 덴벨레가 들어왔는데 덴벨레가 오늘 경기만 봤을 때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것도 정말 이 바르셀로나에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차비 감독이 바르셀로나로 와서 가장 큰 좀 직면했던 문제점이 뭐였냐면 좌우 측면 공격수가 없다는 거였죠. 안스파티, 덴벨레 이런 선수들이 다 부상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차비 감독은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해줄 선수가 없어서 이게 굉장히 문제점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오늘 덴벨레가 이제 오른쪽 측면 공격수, 윙백처럼 나와서 이 데미르가 있었던 자리에 덴벨레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덴벨레가 오른쪽 측면에서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막판에 바르셀로나의 공격을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면서 이 오른쪽 측면을 굉장히 잘 활용했다. 그러면서 차비 감독이 리그에서도 그렇고 이제 다음 경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덴벨레가 이 차비 감독의 플랜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선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덴벨레가 차비 감독이 온 이후에 벌써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각을 2번이나 했다. 이런 안 좋은 소식도 좀 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벨레가 차비 감독의 축구에서 굉장히 지금 현 바르셀로나를 놓고 봤을 때 분명히 필요한 선수다. 그리고 덴벨레의 컨디션이 꽤 좋아 보인다. 이런 점들은 분명히 바르셀로나가 좀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차비 감독의 전술에서 좋았던 건 부스케츠가 살아났어요. 네, 부스케츠가 이번 경기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잘한 선수 중 한 명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지금 소파스코어 같은 이제 사이트를 보면 이 부스케츠가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부스케츠가 바르셀로나에서 이번 시즌 그리고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고 부스케츠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결국에는 부스케츠의 기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부스케츠가 중원 싸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상대방에게 볼을 많이 넘겨준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역습으로 나올 때 부스케츠가 역습을 못 따라가면서 좀 상대방의 공격을 차단하지 못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부스케츠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였는데 부스케츠가 이상하게 스페인 국가대표팀만 가면 또 잘했거든요. 그리고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 잘했던 이유는 부스케츠의 옆에 이 엘리케 감독이 부스케츠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선수들을 많이 배치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부스케츠가 조금 이제 기동력이 부족해도 주변에서 많이 띄워주니까 부스케츠의 좀 부족한 기동력이 잘 드러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부스케츠의 좀 패스가 좀 오히려 돋보이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바르셀로나에서 오늘 차비 감독이 보여줬던 것도 중원에 가비, 더용, 니코 곤잘레스 이렇게 좀 많이 띄워줄 수 있는 선수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3백을 사용했을 때 오른쪽 중앙 수비수인 아라우오 그리고 왼쪽 중앙 수비수인 렁글레, 이 선수들이 자주 지금 중앙으로 자주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부스케츠의 주변에 많이 띄워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졌죠. 그러면서 가비, 더용, 니코 곤잘레스 3백에서는 아라우오나 렁글레가 좀 올라와서 도와주고 하면서 부스케츠의 수비적인 단점들을 잘 커버해줬고요. 그러면서 부스케츠가 오히려 수비적인 단점들을 좀 커버받으면서 부스케츠의 좀 패스가 살아나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경기를 봐도 부스케츠를 거쳐가는 패스들이 굉장히 날카로웠고 부스케츠를 시작으로 이제 바르셀로나가 공격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경기에서 부스케츠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겠구나를 느낄 수 있는 경기였는데 확실히 지금 차비 감독이 바르셀로나에 부임하면서 바르셀로나가 좀 부족한 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나 부스케츠 같은 이제 선수들은 좀 단점을 가려줄 수 있어야 빛이 나는 선수들인데 그런 부스케츠의 단점들을 잘 가려주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오늘 경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차비 감독이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축구를 구사하고 싶다라는 걸 보여줬던 경기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서 이 바르셀로나의 선수들이 또 차비 감독의 전술에 좀 굉장히 적합하겠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다만 오늘 경기에서 이 0대0 무승부를 기록했던 건 그래도 이제 바르셀로나에게 굉장히 뼈아픈 결과물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 원정으로 갔을 때 승리를 하지 못하면 바르셀로나가 3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 차비 감독이 오늘 경기에서 결과물을 가져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2번째 경기 만에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축구를 어느 정도 좀 보여줬다는 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바이에른 뮌헨 원정을 떠나서 과연 바르셀로나가 극적으로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냐, 요게 이제 마지막 챔피언스리그 마지막 라운드, 조별리그 마지막 라운드에서 좀 봐야 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해요.